저는 탈북민이에요. 2003년도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입국했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들을 작품으로 펴내면서 그것이 한국소설가협회 단편소설 밥 이렇게 등단이 됐고요. 서울시인협회에서 하는 또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면서 또 시인으로 등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t a North Korea-related exhibition, I met Kim Jung-ae, a writer who told me about her story as a North Korean defector. 북한에서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도시에서 태어나서 시집 갔는데 시골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점이라는 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산에 가도 사람들이 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때였거든요. 산에 들어가면 산이 너무나 개이한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에 서 있는 나무가 몽땅 하나도 껍질이 있는 나무가 없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풀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양실조가 오고 그 다음에 길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애들이 의식을 잃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고난은 다 미국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허리띠를 조여매자. 그리고 견디자. 이런 정신으로 버티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낸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약간 제일 힘들었을 때 버팀목 같은 게 있었는데. 네, 버팀목이라는 것은 희망이었어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미국을 이기고 한국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면 우리는 정말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오직 그거였어요.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따님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따님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이렇게 흔들리셨는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북한 체제 안에서는 간부였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배고프다고 하면 제가 막 애들 보고 그래도 우리는 나라가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막 이렇게 세뇌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지 않니? 배고파도 견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굶주린 애들을 밤에도 이렇게 누운 자리에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김일성이 항일투쟁 할 때는 밥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잡혀갈 위험 속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저희 딸이 요 고사리 같은 손을 딱 이렇게 들고 엄마 딱 한 번만 쌀밥을 실컷 먹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 딸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얘가 이 15살이 되도록 내가 정말 한 번도 배불리 먹인 적이 없나? 얘가 지금 한 번만 먹고 싶다지 않아요. 2번도 아니고
그 딸의 한마디, 딱 한 번만 쌀밥을 시컷 먹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상과 이념, 제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셨을 때 처음 느낀 이런 문화적 차이나 처음 봤을 때 딱 느꼈던 차이가 뭐였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네네. 처음에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전기가 24시간 오는 게, 물이 24시간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 북한은 전기가 그저 하루에 5분, 10분씩 왔다가 가고 왔다가 끊어지고 정전이 되고 하는데 다 합쳐도 하루 1시간? 이렇게 기차도 가다가 서거든요. 아무 데나 서요. 우리는 정말 전기가 없어서 저녁에 밥 먹을 때도 거기도 촛불을 켜는 건 좀 잘 사는 집들이거든요. 촛불 켜는 거. 정말 그래서 그 가난한 집들은 날이 어둡기 전에 밥을 다 먹어야 하거든요. 여기는 불이 24시간 오고 물이 24시간 나오고 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게 문화적 충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북한에서는 그 경찰이나 그 안전원 있잖아요. 안전원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섬찟하거든요. 그러면서 공포가 밀려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사람을 세워놓고 섰하고 검열하는 거예요. 검열하는 게 주머니 다 털고 어떤 사람은 신발까지 벗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딸이 밖에 나갔다가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경찰이 있는 데 가서 내가 집을 찾지 못해서 그런다 하니까 경찰이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이 얼마나 사회주의보다 더 좋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을 테지만 그 적응할 때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적응할 때 힘들었던 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을 잘 몰라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소세지가 뭔지 왜 소세지라고 했을까? 내가 처음에는 그 식당 같은 데 갔어요.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이런 큰 재단이었는데 그 장애인 재활 재단에서 들어가니까 수습 기간에 나를 식당에다 이렇게 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했는데 아니 거기에서 저를 소시지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소시지라는 한글이 있는 줄 알고 창고에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가져오고 다른 사람이 가져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고기를 갈아서 만든 고기떡이었어요. 근데 왜 고기떡을 소시지라고 하지? 좋은 우리말을 놔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속상하니까 어쨌든 말 때문에 너무나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언어의 차이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적응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잘 살고 계시는데 이제 아직 북한에 남아 계시는 그 남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북한에 남아있는 남편한테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국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전화를 하니까 그 남편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백지화시키고 무효시킨다. 그러니까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하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그 물이 나오고 전기가 오고 쌀이 있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언제나 먹을 수 있다고 이런 나라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네,
당신이 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분은 그 당원이거든요. 당원이 돼서 그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빨리 돌아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품으로 우리나라 조국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 애들 데리고 빨리 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모조리 이러는 거예요. 바보라고. 예, 모조리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끊겼고 그 후에 남편이 사망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 사망됐으니까 언제 제사를 지내라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를 떠났으면 남편이 지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데 남편은 그 제도를, 그 나라를, 그 1인 독재자를 그 위에서 거기서 살다가 자기 목숨을 잃은 거죠. 남편분은 처음에 이제 탈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반응이 어땠어요? 남편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없냐면 남편이 이렇게 그 당과 국가,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이렇게 쇠뇌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탈북하자고 하면 아마 먼저 그 경찰서로 뛸 거예요. 신고하러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끔 남편 몰래 이렇게 남조선 방송을 들은 적이 있어요. 라디오로 이렇게 채널을 바꾸면 남조선 방송이 나오거든요. 남한 방송이. 그래서 거기서 뭐 KBS 하면서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이렇게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실감이 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만 손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생동하고 실감이 나기 때문에 몰래 듣다가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남편이 막 버럭버럭 송을 내면서 다시 듣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편이 그 정도로 탈북을 하겠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한에 오신 이제 남한 작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작가로서의 이루고 싶은 꿈이나 아직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네, 그래요. 저는 작가로 데뷔했기 때문에, 등단했기 때문에 그 작가로서 앞으로 폐지된 북한에 대해서 작품으로 펴내고 싶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작가로서의 사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이고 다른 꿈은 없어요. 정말 저희 작은 노력이나마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한 주민들도 저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작품 활동을 할 겁니다.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What are you seeing right now? Could it be that you're missing the most precious things? Happiness, love, dreams. They were always right beside me. It's just that I failed to notice them. And now, I have to truly see.